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우나 그 지붕에 싱글을 설치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지붕을 만들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폴리카보네이트라고 그러나요? 흔히 얘기하는 그냥 그 플라스틱으로 우예를 해서 뭐 햇볕도 받아들이고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강도가 약하죠. 위에 올라가가지고 작업하기에도 되게 조심스럽고 우박이라든지 이런 거 맞으면 깨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취약한 게 겨울에 너무 추워요. 단열 같은 게 거의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위에를 철판을 깔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철판 밑에다가 단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좀 건물 같고 완성도 높게 하려면 싱글을 시공을 하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단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외부 충격이라든지 뭐 작업하기에도 걸어 다니고 뛰어다녀도 되고 굉장히 안전한 이런 형태가 이제 싱글 시공입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100% 정확하고 제일 좋은 조언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차고 뭐 베란다, 창고 이런 것들을 한 4-5개 지으면서 위에 이제 시공을 여러 번 해봤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터득하게 된 뭐 그런 간편한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싱글을 혼자 시공하려고 하면서 되게 많은 자료를 찾아봤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거 직접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본인들의 그 노하우가 관련된 부분이니까 거의 노출을 시키지 않더라고요. 뭐 본인이 한다,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연락을 해라 라든지 뭐 우리가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테니까 연락해라, 이런 식으로 밖에는 접근이 안 돼요. 이제 외국의 영상 같은 걸 보면 좀 더 기초적이고 원리적인 부분을 잘 설명을 해줘서 그것들을 많이 참고를 하긴 했는데, 그쪽은 또 우리하고는 좀 약간 정서가 다른 측면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싱글을 시공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나무판을 까는 거예요. 나무판을 깔려면 뭔가 그 밑에 그 석가래라고 하나요? 그런 토대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석가래를 이렇게 이제 쭉 설치를 하고 그 위에다가 OSB를 이렇게 붙여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석가래 같은 경우에 보통 시공을 할 때 뭐 40cm 간격, 60cm 간격 이렇게 이제 시공을 했는데 뭐 여유가 있다면 40cm 간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보통 목조주택은 다 40cm 간격으로 이렇게 나무를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정도 40cm 간격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단열이 필요한 건물이면 그 구조목을 2사를 쓰지 말고 2,6을 쓰세요. 그러면 충분한 단열재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단열이라든지 뭐 난방 뭐 이런 거에 되게 유리해집니다. 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우나니까 2사를 썼어요. 밑에다가 2사를 써가지고 그 위에 OSB를 깔았는데, OSB를 안 깔고 합판을 쓰는 건 어떠냐? 예, 합판도 괜찮아요. 근데 일단 합판이 더 비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싱글을 시공을 할 때 이 못을 쳐야 되는데, 이 못이 합판은 좀 더 단단해서 더 힘이 들어가죠. 이 OSB는 좀 무르니까 더 쉽게 들어가요. 자, 요게 이제 그 루핑 못이라고 해가지고 싱글을 시공할 때 전용으로 쓰는 못이에요. 요거는 이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박스 단위로 파는데, 근데 뭐 인터넷에 보면 이거를 뭐 몇백 개 단위로 다시 나눠가지고 소분해서 파는 것도 있는데, 뭐 그게 필요하시면 그걸 사도 되는데 가성비는 좋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 이걸 한 박스를 사가지고 꽤 오래 쓰고 있어요. OSB를 치는데 OSB를 2겹을 치세요. 왜 그러냐면 이 루핑못의 이 길이가 OSB 하나면은 뚫고 밑으로 나와요. 못이 굉장히 보기 싫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면 아무래도 이게 휘청휘청하고 낭창낭창해서 못 믿었죠. 그러니까 좀 돈이 들더라도 OSB는 2겹, 2판을 깔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루핑못을 쳐도 밑으로 나오지 않고요, 굉장히 단단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OSB를 깔고
그 위에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얀 부직포가 달려있는 방수포죠. 이 방수포를 까는 거예요. 자, 방수포를 깔 때도 이 물매상 밑에를 먼저 깔고 그 위에 덮어서 상당히 중복돼 가지고 물이 들어가지 않는 형태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끝에는 그 금속으로 된 프레싱을 미리 쳐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방수포를 깔고 그 위에 프레싱을 치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논리적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 싱글 밑으로 물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방수포가 완전 방수가 되거든요. 이 밑으로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밑으로 흐르는데 프레싱 위를 덮고 있으면 프레싱 밑으로 들어가죠. 프레싱 밑은 나무예요. 그러면은 물이 나무로 들어갈 여지가 되게 크죠. 그러니까 프레싱을 먼저 붙여놓고 그 위에다가 방수포를 덮으면 이게 물이 흐르다가 프레싱 밑으로 못 들어가고요. 그냥 위로 흘러서 밑으로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프레싱을 먼저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방수포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다 완료가 되면 이 위에다가 싱글을 시공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싱글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경사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놓고요. 일반적으로 이게 육각 싱글이거든요. 제가 보면 육각 싱글이 설치하기가 제일 편해요.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차해 가지고 놓아지는데 물이 떨어져서 여기로 흐르는데요. 이 밑으로 안 들어갈 것 같지만 실제로 들어가요. 경사상 물은 밑으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만 경사가 있어도 밑으로 흐를 것 같지만 날씨라는 게 불규칙적이죠. 그래서 비가 오는데 이쪽에서 바람이 친다. 그러면 물이 여기 닿아가지고 이 속으로 올라와요. 어느 정도 올라오죠. 완전 깊숙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올라오다 보면 여기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 이 경사가, 지붕의 경사가 아주 작을 때. 자, 그러면 이 밑에 방수포를 쳤지만 계속해서 물이 들어오면 이 물이 어디로 들어갈지 방향을 찾아요. 이 겹쳐져 있는 방수포 사이라든지 못을 친 구멍 사이라든지, 그래서 들어가서 결국은 지붕을 썩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싱글을 설치할 때는 최소한 한 15도 이상의 각도, 지붕 각도는 나와야 된다. 제가 이 경험을 한 게 위에를 좀 평평하게, 그렇지만 각도를 약간 줘서 만들어가지고 지붕을 루프탑처럼 써도 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경사가 얕게 해가지고 이 싱글로 지붕을 만들었어요. 그 위에서 차도 마시고 여유도 부렸었는데 결국 5년 있다가 그 지붕을 싹 철거하고 새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사가 얕으면 물이 들어가가지고 지붕이 썩게 돼 있어요. 반드시 썩는다. 그러니까 이 싱글을 설치할 때는 최소한의 경사는 꼭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두가 너무 길었었는데요. 꼭 필요한 말씀이었으니까 드렸고요. 자, 이 싱글을 설치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싱글을 이렇게 사면 뒤에가 비닐로가 붙어 있어요. 이 비닐로를 이렇게 빼면, 걷으면 이 밑에는 접착제가 붙어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 못을 안 쳐도 이 접착제가 햇볕을 받아가지고 햇볕이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이 되면 아주 뜨거워지거든요. 그럼 이게 다 흐물흐물해지면서 완전히 들러붙어 버려요. 나중에 손으로 안 띄어질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이 못이 꼭 필요하냐라고 하는데, 이 못은 언제 필요하냐면 바람이 많이 불거나 천재지변 같은 때 못을 안 치면요 이게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 접착제만 의지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그것도 못 믿어온 분들은 접착제를 사가지고 별도로 또 바르고 붙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프로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마추어들은 접착제까지 추가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 싱글 시공은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수포처럼 맨 밑에부터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이렇게 띄워 가지고요, 잘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자, 이렇게 붙입니다. 거꾸로.
자, 첫 번째 줄은 이렇게 거꾸로 붙이는 거, 이거는 정석이에요.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후레싱보다 이 끝에가 더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물이 완전히 바깥으로 떨어지게.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붙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저 끝까지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이거는 겹치는 게 없고요. 옆으로 아주 빈틈없이 잘 붙이시면 됩니다. 이 싱글 작업할 때 제일 귀찮은 게 이 비닐을 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그 보조라고 하죠. 이거 띄워주는 사람만 있어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끝에가 비죠. 여기 한 장이 다 안 들어가요. 예, 안 들어가서 요거는 잘 대고 잘라야 돼. 이 돌가루 같은 게 붙어 있는 이쪽을 자르지 말고 안쪽을 자르세요. 안쪽은 되게 쉽게 잘라집니다. 끝까지 다 자를 필요도 없고요. 이 칼집을 내서 부러뜨리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끝에 이렇게 비닐루가 남는 경우가 이럴 때가 제일 짜증나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줄이 다 완성이 됐죠.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못을 쳐야 돼요. 자, 못을 칠 때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첫 번째는 그냥 끝까지 요 육각이 요 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요 선 끝까지. 그래서 여기에 가려지는 면에다가 못을 치면 돼요. 여기 가려지는 면. 자, 이렇게 한 줄을 다 마무리 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뒤집었으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사실상의 첫 번째 줄이죠. 이게 낫겠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밑에서 요 잘라진 부분을 그 다음 부분에서 가려준다는 거예요. 가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띄어낸 비닐로는 밑에다 바로바로 던져 놓으세요. 그냥 저거 밟으면 엄청 미끄러워요. 자, 첫 줄 시공 끝났고요. 자, 두 번째 줄부터는 무늬가 교차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가 아니라 요렇게 교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게 다음번에 요 잘라졌던 벌어진 틈이 가려져야 되잖아요. 그죠? 가려져야 돼요. 그리고 요게 요번에는 여기 있으면 다음번은 여기, 그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하나씩 옮겨가도록 해둬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에 시공할 때는 요걸 잘라서 시공을 해야죠. 그래서 이거 시공하시는 분들 보면 이쪽부터 이렇게 쭉 대각선으로 맞춰 놓고 시공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예, 이렇게 다 대각선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번에는 이렇게 온장이 들어가는 거죠. 온장이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어쨌든 일단 여기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 이쪽 다 합시다. 자, 이렇게 처음에 작업 대각선으로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쫙쫙쫙 이쪽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요. 돌가루 같은 게 엄청 많이 밑에 떨어지는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무시하고 붙이셔도 됩니다. 뭐 이것 때문에 나중에 부착이 안 됐다든지 뭐 그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루핑못을 치는 타카도 있는데 뭐 아마추어가 그거를 뭐 몇십만원짜리 살 이유가 없죠. 망치로 치시면 돼요. 근데 망치로 칠 때도 요령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남으니까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망치를 보시면 되게 길죠. 예, 원심력으로 치시면 상당히 덜 힘들고요. 잘 들어갑니다. 이것도 요령이 좀 생기셔야 돼요. 하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잘 안 들어가고 옆으로 구부러진 못은 빼버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거기로 물이 들어갈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건물은 물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이거 고정하는 원리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여기를 못을 친 부분을 덮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깔라져 있는 부분, 합쳐져 있는 부분도 덮어요. 자, 이렇게 덮어 나가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못을 칠 때 못을 어디 치냐면 여기 치죠. 이렇게 들어간 골에다 쳐요. 이 못을 치는 거는 바로 뭐냐면 밑에 장 부분도 같이 물어갖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같이 물어갖고 내려가는 거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본드 있죠? 본드가 요거하고 결합하고 일부분이 요 밑하고 결합해요. 근데 대부분은 지들끼리 결합하는 거예요. 바닥하고 결합은 별로 없어요. 그 대신에 그걸 들뜨지 않게 하는 게 뭐냐? 못이죠, 못. 못이 이 두 장을 뚫고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거니까. 자, 요런 식으로 결합되는 원리입니다. 가져온 거 다 써서 또 새로운 걸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사항. 이 싱글이요, 뭐 10몇 장, 20장 이렇게 해서 한 그 단위로 포장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싱글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엄청나게 무거워요. 보통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 싱글을 어떻게 날르냐면 뭐 크레인 같은 거, 뭐 도르래 같은 거 이런 걸로 지붕에다 올려요. 자기들이 직접 들고 안 올라가려고 해요. 왜? 너무 무거우니까. 근데 아마추어들은 그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들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 한 묶음 포장되어 있는 걸 들고 올라오다가 사다리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져서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왜?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그걸 찢어 갖고 뭐 5장이든 뭐 10장이든 나눠서 갖고 올라오시는 게 안전에 유리합니다.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등기 힘밖에 없어서 나는 그냥 다 갖고 올라왔지만 여러분들은 안전상 낱장으로 가져오세요. 저도 올라오면서 휘청휘청 하거든요. 자, 완료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창고 지붕, 뭐 차고 지붕 이 싱글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튼튼하고요. 오래 사용해도 거의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평평한 한쪽으로 기울기가 있는 평평한 그런 지붕 작업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보통 맞배 지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가 솟아오른 양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지붕이 많죠. 그런 지붕은 양쪽은 이렇게 똑같이 이걸로 시공을 하고 가운데를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보통 보시면 지금 다 써서 없기는 하지만 요거 한 장이 요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요게 지금 한 장이 3개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요 한 장짜리를 이렇게 자르세요. 요 볼록한 게 하나, 둘, 3개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요 튀어나온 거를 지붕이 요렇게 돼 있다, 요렇게 쭉 올라와 있다 그러면 요 한 장을 자른 거를 요렇게 틀어서 요거를 요렇게 접어서 그 접은 대로 그 튀어나온 대로 이렇게 따라서 요렇게 계속 연이어서 놓으세요. 그래 가지고서 이렇게 똑같아요. 이거를 접어 가지고 놓을 때는 요 양옆을 못으로 치는 거죠. 못으로 치고 그 뒤에 걸로 또 가리면서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와 있는 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붙이면 그 위에 맞배된 위의 면을 마감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그건 못 보여드렸는데, 자, 여러분들도 요 싱글로 지붕을 잘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프레싱보다 약간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붙여야 되고요. 뒤쪽도 안전하게 많이 뒤로 빼놓은 거 보이시죠?